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애플워치 7 이 블루 색상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색상이 뭔가 굉장히 특이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첫인상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전작 애플워치 6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색상별로 이렇게 한번 두 개를 갖고 와봤는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 과연 전작 쓰시는 분들이 갈아탈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쪼르륵 빠르게 한번 빨리 감기로 보여드렸는데 아직 제가 페어링을 못했거든요. 한번 페어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짜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이 좀 걸려요. 동기화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이 애플워치 6, 오른쪽이 애플워치 7인데 얘가 좀 작은 모델이고 얘가 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애플워치 SE도 그렇고 40mm 모델을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좀 작은 모델을 선호했었는데 얘는 45mm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역시나 제 손목에 차기에는 꽤나 좀 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자, 이제 한번 동기화가 끝나서 배경화면을 좀 설정했는데 와우, 화면이 진짜 커요. 정말 전면에 꽉 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 애플워치 6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이렇게 꽉 차는 화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원래 이거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베젤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 크기 같은 경우에 소폭 커졌으나 검은색 부분을 40%나 줄여서 이 6 대비 20% 넓은 화면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 본 것처럼 측면에서 액정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디스플레이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켜놔도요 그냥 이렇게 보여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6 같은 경우랑 비교해봐도 사실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애플워치 7인지 6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스피커 부분이 이제 한 줄로 바뀌었고요. 기존엔 두 줄이었죠. 요거 외에는 측면에서 6인지 7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같이 비교해야만 애가 애플워치 7이구나, 화면이 굉장히 커진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화면이 커져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자, 이렇게 계산기를 보더라도 풀사이즈 계산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애플워치 6에서 이렇게 풀사이즈로 나오긴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 40mm인데도 불구하고 풀사이즈로 나왔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풀사이즈 쿼티 키보드가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풀사이즈 쿼티 키보드를 제대로 타이핑할 수 있는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QWER, JKL. 와우, 되는데요? MR. 뭐야? 되잖아. 잘 되는데요, 생각보다? 타이핑이 꽤나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지고 타이핑을 하는 이런 제스처도 적용이 되고요. 오, 이거 좀 괜찮은데? 그리고 화면이 커져가지고 많은 것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광고 뭐 이렇게 많이 왔어? 물론 이게 큰 사이즈, 그러니까 45mm 제품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캘린더의 경우에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요. 자, 그리고 애플워치 6 같은 경우에도 올레이존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기 때문에 그냥 손목을 내린 상태에서도 시계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올레이존 디스플레이 밝기가 70%나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짠! 요게 켠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이 꺼지는데 이게 올레이존 디스플레이예요. 굉장히 밝습니다. 이렇게 밝게 해도 배터리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과 똑같은 배터리 타임은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애플이 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사이즈가 1mm씩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밴드가 전작들과 다 호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44mm 갖고 계신 분들은 밴드 호환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애플워치 7 싸게 살 수 있는 꿀팁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있습니다. 자, 우선 싸게 사시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무조건 정가를 주시고 사는 것밖에 없고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일절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추천드리는 게 쿠팡 같은 데서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짜자잔,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정가 같은 경우에는 65만 9천 원인데 저는 52,720원을 할인받아서 60만 6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 정도 할인을 받은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 당일 8% 정도 애플워치 7을 할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픈마켓에서 사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꿀팁
꿀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아마 싸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 뭐냐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진짜 극도로 소량이 풀렸는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3 시리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삭이 됐어요. 끝판 같은 경우에 저도 가까스로 성공하긴 했는데 취소 물량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자신 있는 분들은 오픈마켓에서 사전 예약을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알아볼 건 크기인데요. 자, 이 애플워치 6나 뭐 SE 같은 경우에 크기가 둘 다 똑같았죠. 40mm 혹은 44mm 두 가지 크기로 나왔는데 7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40mm가 41mm가 됐고요. 44mm가 45mm로 전체적으로 1mm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mm 정도 늘어났고요. 두께 같은 경우에도 0.3mm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 이거는 좀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왼쪽이랑 오른쪽 각각 애플워치 6랑 7을 한번 착용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좀 다른 걸 감안하시고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애플워치 6 스테인리스 모델이고요. 화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베젤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워치 7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45mm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시원한 걸 볼 수 있고 베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색상은 애플워치 6의 경우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블루, 레드 이렇게 총 5가지 색상이었고요. 애플워치 7도 5가지 색상이었는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레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가지로 똑같긴 하나 골드가 빠지고 그린 색상이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비추 요 골드 색상 굉장히 좀 예뻤거든요. 근데 요게 빠지고 그린 색상이 들어왔다.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이미지로만 봐도 조금 불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랑 티타늄은 똑같아요. 자, 스펙 같은 경우에도 소폭 달라졌는데 안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자, 이 애플워치 6 같은 경우에는 애플 S6 SiP 칩셋이 들어갔고요. 애플워치 7 같은 경우에는 애플 S7 SiP 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칩셋 같으나 그 X코드 개발 도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CPU가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작 대비 CPU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둘 다 U1 칩은 들어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애플 S6, 애플 S7, 이 SiP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애플 실리콘 라인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애플이 꾸준하게 애플워치에 U1 칩을 넣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U1 칩을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U1 칩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것들이 U1 칩을 활용해서 뭐 잠금을 풀거나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사실 아직까진 딱히 쓸 데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램은 둘 다 1GB에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32GB 둘 다 완전 똑같고요. 근데 기존에 없던 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바로 IP6X예요. 그러니까 이 IP 다음에 바로 나오는 숫자는 방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방수인데 방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6 등급의 방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방진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작 대비 50% 더 두꺼운 크리스탈이 채용돼서 강도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IP6X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방수는 어디 갔나요? 빠졌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플워치에는 50m 방수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IP 등급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3세대 심박, 심전도 센서가 들어갔고요. 나침반, 혈중 산소 포화도, 고도계는 둘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배터리도 완전히 똑같아서 둘 다 265.9mAh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애플워치는 세대가 지나도 배터리가 거의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박싱 하면서 살짝 보여드렸던 건데 이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이 소폭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었는데 얘는 이제 C타입 케이블로 바뀌었죠. 때문에 고속 충전이 지원되고요. 전작 대비 무려 33%나 충전 속도가 빨라졌고 45분 충전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능 같은 경우에도 소폭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외 사이클링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사이클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사이클링 페달을 밟기만 하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요. 그래서 뭐 운동 기능 켤까요? 이런 멘트를 주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사이클링 타다가 넘어졌을 때 넘어짐 감지도 합니다. 그래서 막 진짜 심하게 넘어져서 몸을 못 가눌 정도가 됐을 때 애플워치가 알아서 119 같은 거에 신고해 주기 때문에 생명의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짐 감지 같은 경우에는 워치OS 8부터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가격인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 기존에는 539,000원이었는데 499,000원으로 약 4만원이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4만원 정도 저렴해졌고요. LS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9만원 정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는 4만원, 많게는 9만원 정도 저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소폭 내려간 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 7을 언박싱 해보면서 디자인 중점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전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알려드렸는데, 사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사용해본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오래 사용해보면서 뭐 수면 특징이라든지 운동 특정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자세한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으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저희가 보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구독, 땡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그래서 알트 크리에이터 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